앤드류 박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오전에 뉴욕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총 102명이 지원한 올해 장학금 행사에서 총 8명의 장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뉴악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임산부 여성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운과 주민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시작된 뒤 일주일 만에 37,020에이커를 태운 블루컷 산불이 약 89% 진화된 가운데 옐로스톤도 역시 4개의 산불이 근처에서 발생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플로리다주에 이어 텍사스, 루이지애나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대홍수가 감염 확산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홍수 피해 지역에서 물을 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기가 더욱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에서 2013년 4월 30일 사이 제조된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차량에 해당 차량에 장착된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 패드에 결함이 있어 리콜 조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KBTV 뉴스투데이입니다. 제4회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뉴욕 플러싱에서 있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의 유한나 양, 프린스턴 대학의 김예인 양 등 총 8명에게 각각 $3,000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 대표는 올해에도 많은 학생이 지원해 고맙다며 이들이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는 총 102명이 지원했으며 커뮤니티 활동 사항과 자기소개서,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 8명의 장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심사는 특히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내용과 앞으로 봉사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예스럽게 장학금을 수령하는 모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이 정말 참 더욱 그 사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 정말 참 큰 이제 그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 크게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그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8명의 장학생들은 설창 장학재단 장학금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회와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피터구 뉴욕시 의원으로부터 증서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같은 거 하고 부족한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올해에도 훌륭한 지원자가 많았지만 모두 선발하지 못했다며 올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이 있는 만큼 내년에도 많은 지원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뉴악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임산부 여성이 총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뉴악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임산부 여성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 반경 뉴악 세이모어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총상을 입은 1명은 부엌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1명은 총상을 입어 침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가슴에 총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임신 9개월인 여성은 발에 총상을 입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인 만큼 오늘 회의에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주민들은 지난 7월에 열린 타운 의회 때부터 한국어 통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의회 특별회의에서는 한인 시의원이 해오던 통역마저 거부하며 시의원 통역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한인 주민들이 계속 의회를 찾을 경우 한국어 통역관을 배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아왔고 오늘 있었던 타운 의회에도 결국 통역관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의 한 관계자는 현재 타운에서 한국어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타운 의회 정례회의에 곧 통역관이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한인들의 타운 의회 참여가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토지 용도 변경 새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타운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한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용도 변경 새 조례안 통과 이후 타운 정부 측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어 통역 서비스와 웹사이트 준비를 해왔으나 오늘 타운 의회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 권리 찾기 행동에 돌입한 한인 주민들은 그간 무심하게 지내왔던 타운 행정에 관심을 갖고 매달 정례 미팅 참여는 물론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면서 타운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타운 정부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하지만 타운 환경과 삶의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타운 정부가 주민들의 입장 청취와 행정 절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 그대로를 반영해 타운 개선을 위해 힘쓰는 정부와 이들의 행정을 감독하며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쓰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의 견제가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의 희생자가 더 늘어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사망자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이었던 스콧 마텔라를 포함한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후송돼 치료 중이던 71세 여성이 숨지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20대 남성의 사고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서행선에서 주행 중이던 2대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큰 인명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살 남아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71세 여성도 결국 숨지면서 피해 차량의 노부부가 모두 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 차량이 타고 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 29세 남성 스콧 마텔라도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의 약혼자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입니다.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외교관과 해외 식당 종업원 등 북한 내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북한 주민들이 평택 해경 관할 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 해경 관할 해상은 인천 옹진군 울도에서 충남 서산시 대산항까지로 이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평택 해경은 이들을 인천항으로 데려와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보안 당국에 인계해 이들은 현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탄 배가 중국 쪽에서 왔을 가능성과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출발해 발견 지점까지 내려왔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이들의 신분과 귀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대형 선박이 아니라 작고 낡은 어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태영호 공사는 오래전부터 망명을 결심하고 있었다고 정보 당국이 한국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정보나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정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태영호 공사가 오래전부터 망명을 결심했으며 현재 의지를 갖고 망명 배경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태 공사는 자녀가 이남 1녀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아들만 둘이며 최근 북한이 내린 25살 이상 외교관 자녀 소환령 때문에 망명을 결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보당국은 고위직이 자녀 때문에 망명 결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동안 망명 시기만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식 공포 통치에 따른 불안감과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 망명을 결심한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체제 피로 증후군이 가중되다 보니까 연이어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고위급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인 오해선 씨는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룡의 일가가 맞지만 태공사는 빨치산 1세대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김정은 비자금을 갖고 왔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부인이 망명 직전 영국의 쇼핑몰을 들렀다는 보도도 소설 수준이라고 정보당국은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보당국은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유럽 주재원이 거액을 들고 잠적했다는 보도도 실체가 없다고 국회에 보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북한은 재외공관과 무역상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과 함께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됐고 대대적인 숙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에서 급파된 검열단이 50여 개 재외 공관들과 무역상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외교관과 주재원들에 대한 소환련도 떨어져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생활을 오래 할수록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소문은 흉흉합니다. 태영호 공사처럼 아들 둘을 모두 데리고 나온 외교관들은 김일성 교시를 어긴 것이어서 가장 우선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공관별 상납 실적과 무단 이탈 등을 전수조사해 망명 가능성이 있는 주재원들을 집중적으로 솎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에 시작된 뒤 일주일 만에 37,020에이커를 태운 블루컷 산불은 현재까지 89%가 진화됐으며 현재 막바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블루컷 산불 외에도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5곳의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온이 고온 건조한 데다 바닷바람이 세 여전히 화재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연방산림청에 따르면 올 한 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874건으로 이 중 지난 18일 발생한 침리 산불은 현재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허스트 캐슬을 위협하며 2.5마일 부근까지 접근한 상태입니다. 또한 옐로스톤도 4개의 산불이 근처에서 발생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스트 캐슬은 임시 폐쇄됐으며 옐로스톤은 아직 입장은 금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플로리다주에 이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까지 감염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주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로 걸프 연안에 있는 미시시피와 엘마베마주도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측은 최근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대홍수가 감염 확산의 촉진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홍수 피해 지역에서 물을 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기가 더욱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의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나타나며 증폭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걸프 해안과 인접해 감염 확산 우려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특히 임신부들은 마이애미 인근 사우스비치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폭격을 맞고도 울지 못하는 소년에 이어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또 한편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대여섯 살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재롱을 부리는 소녀는 잠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가사를 잊었는지 머뭇거리자 엄마가 가르쳐 주는데요.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집이 요동을 칩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귀를 막고 움츠리고 엄마는 카메라를 떨어뜨립니다. 소녀와 가족이 얼마나 갇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전 격전지인 시리아 알레포에서는 공습과 폭격이 끊임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된 지 벌써 6년째. 아이들은 폭격 소리를 들으며 노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를 방해하겠다고 타이어에 검은 연기를 피워 연막작전까지 펼치며 고사리 손으로 저항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00여 명에 육박하는 어린이가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13년형 엘란트라 64,500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2년 12월 1일에서 2013년 4월 30일 사이 제조된 2013년 엘란트라 차량으로 해당 차량에 장착된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 패드에 결함이 있어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차량은 운전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뒤에도 정지등이 계속해서 켜져 있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 레버가 움직여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리콜 문의와 관련해 현대차 고객 서비스 전화에 리콜 번호 146번을 설치해 리콜 담당 전화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우 엄태웅 씨가 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엄태웅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 조사해서 엄태웅 씨와 A씨 간의 성관계 여부와 강제성을 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흐른 지난달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경찰은 이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엄태웅 씨는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드라이브가 2위는 왕가희 감독의 화양 연화가 차지했습니다. 3위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There Will Be Blood가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 감독의 작품은 총 2편이 포함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가 30위,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가 30위,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66위에 기록됐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의 순 자산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표 기준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22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자선가인 게이츠의 재산이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넘었다며 캐나다 국영철도 회사와 위생 환경 서비스 업체 에코랩의 지분값이 오른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 자산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국제 유가 급락,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세계 증시가 출렁이며 증갑을 거듭해왔으나 올해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 재산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국제 유가 급락,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세계 증시가 출렁이며 증감을 거듭해왔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에 급사한 가수 프린스의 집에서 마약보다 50배 강력한 마취 진통제, 펜타닐을 포함한 위조 약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지역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수사 관계자가 프린스의 사후 집에서 발견된 10정 정도의 약물에 왓슨 385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밝혔다며 이 약물을 검사한 결과 강력한 진통제 펜타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프린스의 부검 결과에서는 펜타닐의 과잉 섭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프린스의 사망 전에 진행된 검사에서는 체내에 펜타닐이 검출되지 않아 프린스가 오랫동안 약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 24시간 이내에 약을 과다 복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당국은 프린스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미네소타에서 규제 약물의 처방전을 받지 않아 처방전 없이 어떻게 약을 입수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매달 팔리는 새 주택의 판매량이 최근 약 9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7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65만 4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2.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 10월 이후 약 9년간 최고치였고 금융시장에서 예상한 약 58만 건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인근 소득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주택시장 호황을 위한 기본 여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택 가격이 그다지 오르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쥔 히스패닉과 흑인 표심을 붙잡지 않고서는 대선은 필패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그동안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마약범이나 성범죄자로까지 표현했던 막말 대신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히스패닉과 무슬림을 필두로 소수계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아왔으나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선 가도의 적신호가 켜지자
이들에 대한 구애로 작전을 급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주류 진영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20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히스패닉 대표단과 전격적으로 회동했으며 현재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등 자신의 강경 공약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리틀 야구 대표팀이 캐나다를 꺾고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윌리엄스포트 볼런티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틀 리그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캐나다의 10대0 5회 콜드게임으로 대회 두 번째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은 최유빈과 조원태, 김재경이 5이닝 동안 17명의 타자를 상대해 삼진 15개를 잡아내며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타선 역시 홈런 3개에 12안타로 10점을 올려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습니다. 지난 20일 큐라소와 1차전에서 3대0으로 승리한 바 있는 대표팀은 오는 25일 파나마와 3차전을 치릅니다. 1년 전 암 투병 사실을 알렸던 91세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집짓기 봉사 현장에 나와 암 완치 후 되찾은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집짓기 봉사단체인 국제 헤비타트의 대사이기도 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멤피스의 헤비타트 봉사 현장에서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직접 망치된 연장을 들고 집짓기에 동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암 진단을 받은 1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이미 암이 전이된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것을 보고 2, 3주밖에 못 살 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대선전이 전례 없이 흥미로웠다고 평가하면서 불행히도 두 주요 정당의 선택이 상당히 인기가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카터 대통령은 내년에 헤비타트와 함께 캐나다로 집짓기 봉사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의 1급 약물 지정에도 마리화나는 합법 판매 지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대마초 판매 세수로만 2,500만 달러 이상을 거뒀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25개 주와 워싱턴 DC 등 26곳이 의학용 대마초의 사용을 합법화한 상황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허용한 곳은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콜로라도 등 4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 회계연도의 콜로라도주 대마초 세수는 7천만 달러 이상으로 4,200만 달러에 그친 주류 판매세를 훨씬 앞지른 바 있습니다. 한편 마약 단속국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 대마초를 헤로인, 엑스터시, LSD 등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항정신성 약물과 함께 묶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1급 약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알아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처서였지만 폭염이 여전했는데요. 오늘 미국 트라이스테이트는 절기처서답게 더위는 식고 일교차는 커졌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 기온이 계속 떨어져 주무실 때 가급적 실내 온도 춥지 않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25일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껴 다소 흐리겠고 저녁 때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26일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어 오후 시간대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 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27일 토요일은 온종일 맑고 화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가을 초읽기에 들어선 듯합니다. 이른 아침과 한낮 기온차가 다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3일 KBTV 뉴스투데이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